신규 항공사 취향 소식과 이용객 증가 등에 힘입어 사천공항의 국제선 운항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 승격을 위한 기준과 조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지역 예술인의 참여로 32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주변 상권 매출도 상승해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해 1024호 지방도의 좁은 도로와 안전 문제를 두고 주민들에 이어 군의회도 전 구간 전수조사와 긴급 보수를 촉구했습니다. 남강 본류 준설을 통해 수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진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진주시가 성평등 강연 보조금을 철회한 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출범 1주년에 맞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조직 안정화와 국제 인증을 통한 전문 경영 체계 구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해 24만 명이 이용한 사천공항. 올해 말 신규 항공사 취항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해외 직항 노선 개설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선 운항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이 글로벌 하늘길을 열 수 있을지 국제공항 승격 조건과 함께 알아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제주와 김포 두 노선만 다니는 국내선 전용 공항인 사천공항. 경남 유일의 공항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려면 부산 소재 김해공항이나 인천으로 가야 합니다. 해외, 가깝게는 일본 아니면 괌까지 여행을 빈번하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부산, 이제 김해공항까지 가야 된다는 아무래도 부담감, 혹은 이제 비용적인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저희 지역에서도 공항이 좀 노선이 다양화돼가지고 좀 지방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4만 명 수준.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월 경남도와 MOU를 맺은 소형항공사 섬에어가 ATR 72 기종을 인도받는 오는 12월부터 사천 김포 노선의 시범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기업 회생 절차 중인 하이에어도 내년 상반기 재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이용객 증가에 더해 해외 방문객 유치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사천공항의 국제항 승격 논의가 활발한 상황인데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이자 남해안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여객 수요 증가와 해외 자본, 방문객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천공항의 미래의 여객 수요도 지금 2030년에는 64만 명, 2050년에는 7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산업 발전과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국제선 취향 등 복합 요인에 따라서 향후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 수요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항 승격 전에도 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선 무정기편 취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 조건인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 분리에는 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최소 확장안의 비용 편익 분석 BC는 3.9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세관과 출입국, 검역 기능을 말하는 CIQ 시설이 마련된다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난 8월 경남도와 효고현의 우호 협력 확대 합의로 사천공항과의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만큼 사천공항의 국제항 승격 이전에 국제선 취항이 먼저 가능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한 가운데 1차 본회의 직후 경남도의회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가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진주의 밤을 24일간 빛으로 물들였던 미디어아트 진주성. 진주 고유의 미감을 담아낸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 예술 활성화에 더해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북문 위로 빛의 물결이 쏟아집니다. 진주성의 시간은 조용히 과거를 소환하고 촉성로 아래 디지털 꽃잎이 피어나며 진주 건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진주만의 미감을 담아낸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 이번엔 지역 예술인들이 화면 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 촉성문 내벽에 투사된 상상의 만개는 기획부터 영상 편집까지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손으로 빚어낸 작품입니다. 지역의 예술가들 18명을 직접 미디어 아트 교육을 통해서 작가력을 대변시켰습니다. 촉성문에서 18명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번 진주성 미디어 아트를 준비했었고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예술은 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진주시 추산 무더위 속 24일간 진주성을 찾은 관광객은 32만 명. 소비 지출만 4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도심 상권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8월 달은 좀 비수기인데 덥고 하니까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아트 보고 저녁에도 많이 방문해 주셨고 매출도 한 25에서 30% 늘었고요. 주위에도 비빔밥 사장님이나 장어집 사장님도 손님이 늘었다고 좋아하시고요. 지난해 28만 명, 350억 원과 비교해 관람객과 소비 지출 모두 상승. 진주시는 벌써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 3년 연속 공모 선정을 목표로 야간 관광과의 연계 효과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제 미디어 아트 진주성이 이제 여름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진주 국가유산 야행이라든지 그리고 M2 페스티벌에서 시너지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여름에 진주로 오시면 얼마든지 즐거운 거리가 있다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진주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술가의 상상이 밤마다 한 화면에 겹쳤던 24일간의 여정. 진주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은 시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는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이 옛 진주역 철도 부지로 이전되면 그 자리에 미술관이 건립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시 복지재단이 9일 협약을 맺고 기업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젝트 씨앗을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씨앗은 개별 기업의 일회성 기부를 넘어 회원사들이 정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후원, 장학사업 등 지역 복지 전반에 투명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진주형 사회공헌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복지재단이 체결한 협약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좁은 도로폭과 중앙선 실종, 집안 침하에 따른 남해 주민들의 1024호 지방도 개선 요구 목소리, 저희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도로 전 구간 전수조사와 긴급 보수 촉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회 내용을 김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갱구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 문제가 된 1024호 지방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좁은 도로 폭과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다며 군의 빠른 방안 모색을 촉구한 겁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예계마을뿐 아니라 수개의 마을을 지나는 해당 지방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방문객 차량 이동이 잦은 점을 들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령자와 농업 차량 이용자들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 중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우회 도로를 확보하거나 외계 마을을 우회하는 별도 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군정 공약 이행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민선 8기 남해군 공약 이행률은 75% 이상. 5분 발언에 나선 임태식 의원은 실질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주민 체감도라며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보단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추진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이 약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7,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필요 예산의 33%를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조속한 재원 확보 움직임을 행정에 요청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공약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남해군이 제안한 추경 예산액은 총 7,054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337억 원 증가한 규모.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정부 정책 방향성과 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매칭을 통해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생활 안정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편 이날 의회는 정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투자청이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초청 홍보 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투자청은 LH의 안내를 받아 우주항공 산단 사천과 진주지구를 둘러보고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서 R&D 지원 사업 설명과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팸 투어엔 우주항공 분야 잠재 투자 기업인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천시가 네 번째 소통 간담회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소상공인 유선 자금 확대 지원, 지원 대상 매출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지역 어업인과 청년, 건축가 등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일)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 방지책을 제안하거나 최근 논란이 된 성평등 강연 보조금 취소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임시회는 첫날부터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순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피해가 컸던 서부 경남 지역. 특히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담고 있는 난강댐은 사천 남해 방향인 가화천과 난강 본류로 물을 쏟아내며 하류 지역에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사천 남해 어민들은 가화천을 통해 밀려오는 민물에 어패류 폐사 등 큰 피해를 입었고 난강 본류 방향인 진주도 수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극한 호우 때면 일어나는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9일 진주시의회에서 난강 본류 방향의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난강 본류를 준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준설로 발생할 막대한 준설터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연석 강연, 모두를 위한 성평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철회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강연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예산 지원을 철회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진주시는 보조금 취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편향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수혜비의 주간활동센터가 부족하다며 센터 확충을 요구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안 마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늘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초석을 다지는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출범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조직 구성과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출범 당시 과제로 제시됐던 조직 안정화는 4개 팀 20여 명에서 출발해 5개 팀 60여 명으로 확대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보직 경력직 채용과 간담회를 통한 소통 문화 활성화 등 조직 문화 구축과 함께 전문 경영체제 국제 인증을 획득해 경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출범 초 진주시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나머지 시설을 가져오면서 목표한 7개 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턴 공공하수처리 시설 전체를 수탁하게 되며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개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진주시는 시설 현대화와 함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공단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의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초에 출발했던 취지, 그것이 결국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진주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만 출범 1년을 맞이한 만큼 공단 설립 취지에 맞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에선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중앙지하도 상가 활성화,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지하도 상가와의 연계, 노상주차장 관리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군이 경남도 의지연습 강평 보고회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사전, 현장, 사후평가 등 3개 분야와 총 34개 평가지표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시 현황과제 토의와 민방공 대피 훈련 등 능동적인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히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군이 8일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연수는 지난달 6일까지 14박 16일간 영국에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어학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선 학생들의 소감문 발표와 현지 생활 영상 시청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5번째를 맞았습니다. 경남교육노조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전부 개정령에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강행 규정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 또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에서 제외한 이번 개정령안은 법률의 취지와 현장 실무 간의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령안에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규정 반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바람직한 준비 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남도 3개 권역에서 열리며 서부권은 오는 22일 진주 소재 예술교육원 해봄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200명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 학생들이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경남과학고는 학교 단체상과 지도 노력 단체상까지 받으며 지도 역량도 입증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발명품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영상 리포트 나경보 기자입니다.
이번 전국 학생 발명품 경연대회에서 최우상을 포함한 8건의 개인상을 수상하고 학교 단체상까지 수상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해양 쓰레기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발명되었던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100% 친환경성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저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100% 친환경적인 발명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채소류 관리에 많은 주의가 당부됩니다. 먼저 노지고추의 경우에는 강우 이후에 탄저병 확산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차례 강화에 병든 과실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 주시고 약재로 방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배추나 무의 경우에는 빠른 정식이 필요하겠고 정식을 실시한 포장에서는 습해 예방과 관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치고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18도, 산청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세종 17도에서 30도, 광주 20도에서 31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그치고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하늘이 다시 흐려지면서 토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잠시 내려갔던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